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하루 쉬어갔던 영향 때문에 뭔가 한 주가 더 빨리 급하게 진행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5일을 꽉 채워서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또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목요일 오전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인데 지난주부터 아니 8월 초부터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는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였는데요. 지금까지 8월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좀 바뀌는 그러한 변곡점이 되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주말 사이에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은 왜 혼조를 보인 건지 자세한 내용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심층 인터뷰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 현재 시장에 어떠한 지표들이 어떠한 변화 또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님이 휴가를 떠나신 관계로 오늘 이 시간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 주간 단위 미국 시장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시장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뉴욕 시장의 분위기가 주말 사이에 혼조를 보였습니다. 혼조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 중에 두 가지를 고르자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그리고 중국 주말 사이에 저도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 그리고 경기, 경제 무슨 일인가 내용들을 쭉 봤는데 주말 사이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한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에 대한 우려 속에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소폭 올랐고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한 0.01% 조정을 보였고요. 약간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것 같죠?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0.2%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밀렸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에 비해서는 하락이 좀 잠잠해졌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지수도 소폭 하락에 머무르면서 다우 지수만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하락했고 그 낙폭은 점점 줄여 들어가는 게 좀 보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한 주 동안의 하락률을 보면은 주간 단위로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한 우려를 만들게 됐고요. 1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증시 압박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최근의 움직임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최근 모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3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2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 또 30% 이상 하락한 테슬라에 대한 분석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러한 종목들을 담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어떨지 봤더니 현재 7월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8%가량
하락해서 기술적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시장에서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또 상방을 더 올릴지 아니면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지 그 움직임과 중국 경제 관련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좀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최근에 이제 뭐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 많이들 전해드렸는데 직전일에 4.3% 돌파했었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는 4.2% 중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월 들어서 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좀 밀어 올리는, 끌어당기는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긴 가운데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던 국제유가 주말 사이의 흐름을 보면은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달러 초반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예정된 25일 일단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과연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굉장히 또 주요한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부동산, 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S&P 500 내에서 상승을 했고요. 반면 통신이나 임의 소비재, 금융 그리고 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했고 특히나 중국 기반의 기업들이 뉴욕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 보고 저희가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리바바, 징동닷컴, 핀두오두오 그리고 니오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을 했는데 알리바바가 3%, 징동닷컴은 5%, 니오는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경제 기반과 또 경쟁하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 가운데서는 니오뿐만 아니라 샤오펑도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 주가는 4%대 밀렸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약보합권 그리고 구글의 주가가 1.8% 하락했고 메타의 주가도 0.65% 하락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일이었던 목요일은 좀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기도 했는데 하락 전환을 했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0.5%, 테슬라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1.7%, 215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 애플의 주가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0.3% 가까이 오른 174달러 선 기록이 됐고요. 필수 소비재 쪽 에스티로더를 제외한 월마트, 타겟 등의 종목들 소폭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요즘에 좀 버텨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죠. 일라일릴리가 반등을 했고요. 1.6%, 반면 존슨앤존슨, 암젠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가운데 머크, 에브비,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1% 미만이지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국제유가 상승은 말씀드렸는데요. 에너지주 1.5% 엑스모빌 상승 그리고 쉐브론도 0.7% 올랐고요. 옥시센더 페트롤리움도 1%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가운데 저기 보면 디어앤코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관련한 기업인데요. 주가가 분기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꽤 컸죠. 5%대. 저기 가장 진한 아래쪽에 보이시죠?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반도체 기업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3%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퀄컴은 소폭 상승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뭔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매 관련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죠. 할인 판매점, 로스스토어 저희가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 말씀드렸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속에서 역시나 본장에서도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앞서 확인했었던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소비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패션 회사 중 파페치, 우리 또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 잘 아실 거예요. 실적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이 5억 7,200만 달러로 기록이 됐는데 추정치를 좀 많이 하회했습니다. 추정치가 6억 4,900만 달러였는데 이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40% 넘게 급락을 했고 또 예상보다 좀 약했던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암울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전히 많이들 찾고 계실 텐데 블루밍 브랜드라는 기업 알고 계시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모 회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개장전 거래에도 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아침부터 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하니까 배가 고파지는 신기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해서 기업들 보면은 파페치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걸 보면서 그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는 걸 보면서 향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페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럭셔리 브랜드나 좀 고가의 브랜드를 직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이런 쪽의 소비에 좀 타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필수 소비재격에 관련한 기업들과 또 약간 럭셔리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 특히나 뭐 완전 LVMH 이런 럭셔리가 아니라 중간 정도, 그러니까 미들 그룹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얼마나 소비 침체에 영향을 받게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가 아니죠. 주말 사이에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정리해 드렸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클로징 벨을 진행하고 있는 명민준 앵커가 지금 이 새벽부터 이 친구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는 그런 스케줄이 아닌데 혹시 아침까지 술 드셨나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이제 뭐 그거 봐요 여기 아직 압구정이라고. 우리 민준이가 또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싶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이제 43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8월 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침체돼 있는 모습. 예. 근데 저희가 8월 초에였나? 예. 7월 말이었나? 8월 7일이었습니다. 예. 예. 보통 8월 시장이 통상적으로 예.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경향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또 올해는 좀 달라지길 바라는데 올해도 같은 양상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시장의 눈높이를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 눈높이를 낮추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금리 상승 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시장을 보면은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관련된 지수들도 좀 빠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8월 달 18일 현재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요. 필판 지수가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7.4%, 러셀 2000이 7.2%, S&P 500이 마이너스 4.8%, 다우 마이너스 2.9%로 좀 하락폭은 다른 지수에 비해서 다우 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연초 이후로 그래서 S&P 500도 한 20% 정도 가까이 갔다가 13.8% 내려온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했죠. 예, 그런데요. 그 이익 전망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쵸.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런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이익 전망을 보면은 크게 뭔가 하향 조정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예. 주가는 하락했다. 예, 이건 또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리의 상승에 따른 멀티플 하락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게 계속
그 향후 이익에 대한 할인을 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 할인율 자체가 뭐 금리라고 보면은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밸류 자체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뭐 에너지가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좀 오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자유소비재, IT 계속해서 그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렇게 이익 전망의 훼손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 할인율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IT 쪽이 한 7.8% 정도 빠졌고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도 한 5.8% 그리고 에너지 쪽이 1.7% 정도 올랐고 헬스케어가 0.4 에너지가 1.0%, 헬스케어가 0.5% 마이너스 0.5%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 특징을 보면서 예. 이제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적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에는 그 이면에 그 배경에는 국채금리의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다. 그 정도라면은 이거를 괜찮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회복이 될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그 결국 이제 가정의 문제인데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최근에 월가의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뭐 4.5%까지 간다. 네. 그리고 4.75%까지 간다. 뭐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상단은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의 하향 안정화 그리고 경기 지표의 좀 양호한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그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한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 상단 자체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별 특징을 보자면 어쨌든 이들 기업도 대부분 다 빅테크 기업들이 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면 8월에는 빅테크의 하락이 주가의 하락을 이끈 셈인데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두 자릿수 상승이 하락이 나타난 것도 있고요. 한 자릿수 하락이 나타난 것도 있는데 애플이나 그리고 메타나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8월에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한 자릿수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고 건강관리 쪽에서 일라이릴리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건강관리 섹터에서 시총 1위로 등극을 했고요. 이번 달에만 20% 정도 올랐습니다. 와. 그리고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쪽의 대표주였는데 일라이릴리한테 밀려났고요. 와, 비만 치료제가 그만큼의 영향이 있는 거군요. 예,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네네. 그런 영향이고요. 엑슨모빌은 에너지 중에 대표주인데 2.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시총 상위주의 흐름들을 보면은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빅테크 상승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나머지 소외됐던 금융이나 건강관리, 에너지 쪽의 대표 종목들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섹터나 종목별로 보면은 좀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2분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 거의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P 500 기준으로 뭐 이익 전망이나 밸류에이션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인데 빨간 선이 지금 멀티플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이익 전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섹터별도 그렇고 각 기업별로도 그렇고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멀티플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멀티플이 PER 기준으로 한 20배 근처까지 네. 올라갔다가 지금은 18.8배로 다소 누그러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이익 전망하고 멀티플하고의 괴리가 이렇게 넓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멀티플이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더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8.8배는 최근 5년 평균이라서 그렇게 뭐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할인율의 금리 상승에 인한 할인율의 상승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상황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년물 국제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예. 얼마까지 고점을 좀 찍었었죠? 4.3가 넘었었죠? 4.3 부근까지 네.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기간물에 따라서 좀 특징을 보이는데요. 지금 이 가로축이 만기이고요. 세로축이 그 만기별 금리인데요. 이 단기물 쪽 있잖아요. 그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쪽은 그렇게 1개월 전하고 큰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5.4에서 5.5%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장기물 쪽에서 3년, 10년, 20년, 30년 특히 10년, 20년, 30년 쪽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 비해서 한 50bp 정도 금리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멀티플이나 할인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하락 조정은 이 그 장기물 쪽에서의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기 금리가 높고 예.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 예. 이 뭐 펀드 쪽에 있어서 자금 움직임 동향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증시에 약간 비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단기물 쪽에서 1개월, 3개월 부분들이 5.4에서 5.5%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기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MMF 금리의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그 수익률 자체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돈들이 좀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기적으로 뭐 5% 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니니까 네. 이쪽 그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최근 4주 연속으로 계속 그 MMF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4주간 한 91.1빌리언 정도가 MMF로 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주식 쪽이나 장기채 쪽으로는 자금 유입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은 어떨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형이나 장기물 쪽에서는 주식형 보시면은 최근 뭐 3, 4주간 이렇게 보시면은 자금이 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그 유출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한 11.6빌리언이 유출이 됐고요. 이 텍스블 번드라든지 뮤니시플 번드 대체로 장기물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들 에서는 자금 유입이 MMF에 비해서 상당히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장기채나 주식 쪽으로 좀 주식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쪽에 특히 MMF 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증시 쪽으로 보면은 수급이나 심리 쪽으로는 좀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전체 뭐 기술주 기업들에게도 그렇고요. 전체 자금의 동향에도 그렇고 영향을 미칠 상황들이 연출이 될 텐데 이 금리 자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주요 팩터들을 보자면 어떤 것들을 보면서 추이를 좀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예, 이 장기 금리 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기하고 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기 지표들이 꽤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소매 판매도 보시면은 미국 경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소비의 대표적인 경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7월 소매 판매를 보자면은 월간 기준으로 0.7%가 증가를 했고요. 계속 보면은 월간 기준으로 한 4개월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해도 3.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비해서 기저가 좀 높아져서 상승률은 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서 경기에 대한 뭐 걱정 자체는 뭐 침체로 간다, 뭐 둔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 경기 자체가 극심한 뭐 침체로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경기 쪽에서는 약간 그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물가 쪽 보시면은 네. 많은 물가 지표가 있지만은 물가도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네. 기간별로 1년 후의 기대 물가하고 3년 후의 기대 물가를 구분해서 발표를 하는데 1년 후의 기대 물가가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년 비교적 장기 물가는 2.9%로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1년짜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그럭저럭 평균 이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 물가에 대한 심리나 물가 지표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두 팩터를 좀 종합을 하자면 장기 금리는 지금 미국 국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나 심리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펀더멘털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또는 할인율 이 영향을 할인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주가 하락 조정도 여기 이 정도에서는 조금 마무리 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 전체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종목 단위나 섹터별로 보면은 각기 그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모멘텀이 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 모멘텀이라는 것은 예. 가장 중요한 게 향후 전망, 그러니까 실적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봐야 할 텐데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예.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워낙에 너무나 좀 강력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해서 이 기대를 충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월간사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지난주 내내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예. 곳이 많았어요. 우리 상무님께서도 좀 약간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간 경계를 하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매출하고 EPS 부분인데요. 매출이 지난 분기에 7.19 빌리언이 나왔어요. 7.19 빌리언이 나왔는데 그때 그 향후 그 다음 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줄 때 11빌리언 정도를 줬거든요. 네. 11빌리언 정도를 줬고 지금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매출 컨센서스도 11빌리언으로 정도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나 정황을 볼 때 이 11빌리언 정도는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줄 텐데 지금 시장에서 12.2빌리언의 컨센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UBS라든지 다른 목표가 올리는 하우스들의 3분기 그러니까 FY 2024 3분기 그 10월 말로 끝나는 3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은 UBS 같은 경우는 14.5빌리언까지 네.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2빌리언 정도 이상은 매출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용인데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끄는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느냐를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텐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7.7빌리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8.5빌리언, 9.2빌리언. 결국 그 매출이 11빌리언 중에서 한 7.7빌리언이 데이터 센터 매출. 그 다음에 12.2빌리언 중에서 8.5빌리언이 또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13빌리언 중에 9빌리언 정도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멘텀이 얼마나 강하게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증가율로 보면은 사실 EQ 실적 봤을 때 매출이 11빌리언 그리고 YOY로 64.7% 증가하는 거로 돼 있고요. EPS가 2.07달러로 306%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증가세는 꺾이겠죠. 물론 기저 자체가 높아지면서 꺾일 텐데 대체로 연간으로 볼 때 내년 한 뭐 60% 성장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수요일 그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에서 좋은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은 목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 예.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종합하자면 이 하얀 선이 그 엔비디아의 EPS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푸른 선이 주가 그리고 노란 선이 밸류에이션인데 하얀 선이 이렇게 한번 확 튄 적이 있죠. 네. 이때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줄 때였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최근 멀티플 조정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PER도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42.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하얀 선,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도 같이 이제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별화의 의미가 예. 좀 이렇게 우상향에 대해서 다들 기대를 하실 텐데 이번 주 목요일 결전의 날입니다. 목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 또 최 상무님이 서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에 S&P 500으로 한 4.8% 정도 하락했는데요. EPS는 우상향하고 있고요. 네. PER은 좀 낮아져서 18.8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조정폭이 컸고 금융, 헬스케어 등이 선방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수 조정은 높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상승 등에 기인하는데 수급적으로는 지금 MLF하고 장기 펀드로 수급적으로는 ML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주식형이나 장기 채권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소매 판매나 경기 지표 양호하고 인플레 심리는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털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채 10년물 4% 이상의 금리 환경은 증시 상단을 좀 제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및 지수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추고 불리한 금리 환경을 압도할 종목 등으로 포트 리밸런싱이 가능하다면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점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뭐 다른 이야기들 뭐 쫙 들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향후에도 좀 안 좋을 것이다 쪽보다는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의 안 좋은 것들은 이미 다 전해졌고 예. 이제는 좀 회복하는 그런 수순을 향후에 밟을 수 있을 거라는 뭐 기대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좀 털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네. 또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대로 시장도 향후 8월 또 9월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